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온앵카의 당잠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준비를 해봤는데요. 증시가 하락할 때 걱정을 하고 오를 때 행복해한다면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불균형하다는 뜻이다. 네, 오늘 시장을 보고 흥분하기 딱 좋아 보여서 침착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로 오늘의 한마디는 레이 달리오의 말을 꼽았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시장 살펴보실까요? 간밤 유럽도 미국도 시원하게 증시가 달려줬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럽 경기 우려 감소, 기업의 실적 우려 감소, 그리고 비관론이 피크아웃을 섰다는 기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상승을 뒷받침하는 모멘텀이기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논리죠. 그래서 시장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장에 대한 퀀트 분석까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가장 먼저 환율에 영향을 준 것은 목요일에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금리 인상 그동안은 25bp 인상할 거라는 논리가 컸었는데요. 미국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지금 전 세계 금리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유럽도 그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 가지고 갔었지만 가만히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50bp 금리 인상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로화의 강세를 유발시키는 내용이죠. 그리고 영란은행 총재도 다음 회의에서 50bp를 꺼내들 수 있다. 테이블에 놓여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파운드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유로 달러의 패러티가 붕괴될 가능성에 우려감이 실려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살짝 만회하면서 3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러시아 가스 공급 재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경기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죠. 그래서 이제 유로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같이 연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원자재가 고개를 들기 마련인데 그 논리 때문에 국제 유가가 간밤 또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환율의 흐름은 특히 미증시보다 우리 시장에 더욱더 반가운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정말 러시아가 유럽을 쥐락펴락하고 있죠. 가스관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 후에 예정대로 내일 공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공급량이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전보다 좀 줄어든 수준으로 기대를 충족할 만큼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그동안 가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기사대로라고 하면 우려가 크게 줄어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야 하는데 UK 천연가스 가격 간밤 14%나 폭등했습니다. 가스밸브 또 언제 잠글지 모른다라는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듯 보이긴 합니다. 다음 보시죠. 이 소식에 앞서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먼저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달리기 시작한 건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의 곡물 수출항 봉쇄를 타개하는 데 거의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는 이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할 거라고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자국의 비료 곡물 생산 차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곡물 거래 재개를 위해서 그동안 묶어 있었던 동결한 러시아계의 은행의 일부 자금을 허용할 것이라는 초안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살표 부분은 이에 따른 영향력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 보도 내용은 곡물 수출 재개로 인해서 앞으로 곡물뿐만이 아니라
광물이나 에너지도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렇게 정말 된다면 이 물가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재를 완화하는 부분이 포착이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자산 상승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겠죠. 우려감의 완화이지 상승의 모멘텀은 엄밀히 말해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간밤 위험자산의 급등은 단순 과매도로 인한 저가 매수 유입이 됐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간밤 두 가지가 포착됐습니다. 첫 번째, 넷플릭스의 실적과 두 번째, 펀드 매니저의 심리. 함께 보시죠. 넷플릭스가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공개했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연속해서 가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2분기 가입자 감소 규모를 200만 명 이렇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확실히 덜 줄어들긴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규작에서 5% 이상 올랐지만 시간 외거래에서 7% 이상 급등을 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매우 좋다, 성장을 한다 이건 아니고 걱정 정말 많았는데 걱정보다는 낮구나라는 심리입니다. 차트 보시면 작년에 이게 700불 고점을 찍고 6개월 만에 150불까지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덜덜 떨면서 지난번처럼 어닝 쇼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무섭게 봤었는데 일단은 한숨은 돌린 모양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다음 펀드 매니저의 투자 심리는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에게 꾸준히 설문을 돌리는데요. 이번에 정말 심리가 최악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느끼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익 기대치도 그보다 더 나쁘고 주식 비중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실적이나 경제 상황은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시장 낙폭이 컸다는 분석,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저점 매수가 가동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펀드 매니저들의 극단적인 심리를 역이용하는 투자 전략인 역매매 전략이 나타난 셈인데요. 이것도 사실 심리가 좋다라기보다는 심리가 이거보다 설마 더 최악이겠어라는 논리죠.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논리였습니다. 자, 심리 지수 보시죠. 빅스 지수는 사실 지수의 상승폭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수의 한 2배, 3배 정도는 빠져줘야 되는데 그보다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 27, 여기 아래까지 있었는데 여기에서 많이 올라온 모습은 특징적이었습니다. 3달 만에 여기는 최고치네요. 자, 우리 시장 어떨까요? 코스피 오늘 2,400선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유로 달러도 그렇고 달러 원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환율은 한 8원 정도 빠지면서 출발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 참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 반도체 지수 요즘 계속 강합니다. 특히 간밤 4.6%나 급등했다는 점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MSCI 국가 추종 지수 보시면 이머징 지수는 1.6%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 보통 이제 따라가는데 선물 지수 1.35%의 강세입니다. 다만 장중에는 이 두 가지 이슈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오늘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도 챙겨보셔야겠고요. 오늘 밤 정도가 될 텐데 테슬라 그리고 미국장 열리기 전에 ASML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IT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내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일단은 완연한 상승에 대한 신호보다는 심리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 장세일 때는 퀀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두 가지 자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쪽 추정치 상승률이 좀 나와 있고요. 순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보다는 우리는 또 3분기를 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나와 있습니다. 상승률 순인데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이죠. 특히 대한항공 눈에 띄고요. 자, 현대차, 기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신영증권 퀀트 위클리 분석 매주 발간을 하는데 이번 주 자료입니다. 이머징 마켓 국가별로 나와 있고요. S&P 500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다시 여기 따로 떼서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상향 조정되고 있는 쪽 에너지, 자동차 부품, 기계, 상사업종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죠. 속보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EU 방산펀드 조성한다는 소식이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조금 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에 좀 우호적인 내용이죠. 5억 달러 규모로 관측이 됩니다. 규모가 막 크지는 않지만 EU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2년간 EU 내의 방산 기업의 주문 금액의 한 10에서 15% 보전을 할 것으로 이 초안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